3대 자동차 노조가 파업 일주일 만인 오늘 정오부터 파업을 20개 주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확대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업 현장에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때 아닌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힐러리 이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뉴욕주의 84번 고속도로에서 고등학교 밴드를 태운 버스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지대에 내린 재난 선포를 갱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 세부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파업 확대를 선언한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업 현장에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 본사 앞으로 파업 노동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파업에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I want the levels to be balanced. I want everyone to make a good living and a fair living.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 자동차 노조는 현지 시각 정오를 기준으로 파업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3대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 한 곳씩에서만 벌여오던 파업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확대했습니다. 부품 공급센터는 자동차 판매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곳인 만큼 차량 출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협상에 진전이 있는 보드사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We do want to recognize that Ford is showing that they're serious about reaching a deal. At GM and Stellantis, it's a different story. 노조는 4년간 36%의 임금 인상과 함께 생계비 수당, 연금, 퇴직자 의료보험의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아울러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파업 현장에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노조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But certainly the president appreciates Shawn Fain's inviting him, including him, certainly with all the family and friends of the UAW.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에 응한다면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100여 년 만에 첫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애틀랜타의 한인 사우나 주차장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인 여성의 상처는 종교단체 가입 의식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살해된 한인 여성이 입은 대부분의 상처는 이들이 스스로 종교단체로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에 입단 의식 중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한인 여성을 숨지게 한 한인 삼형제의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설명하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족이 올해 여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 여성을 숨지게 한 삼형제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목사는 애틀랜타 한인 목사회의 정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한인 여성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으로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이 지난 시점에 때 아닌 모기떼가 남가주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힐러리의 영향으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남가주에서 기승을 부리는 모기는 에데스입니다. 순모기 또는 발목을 주로 문다고 해서 발목 모기로도 불리는데 대체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는 흔치 않은 모기종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84년 만에 남가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힐러리의 영향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곳곳에 고인물과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면서 모기들이 서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됐습니다. 특히 극소량의 물에도 생존하는 에데스의 특성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So that's why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check their yards or their houses for standing water, because all it takes is just a week or less for a mosquito to develop from the egg to adult. 실제로 LA 카운티 방역국에 따르면 개체수 측정을 위해 설치한 덫에 하루 평균 21마리의 암컷 에데스가 채집됐는데 이는 5년 평균치의 3배가 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하루에 28마리의 에데스 모기가 채집됐는데 이는 5년 평균치의 7배에 달합니다. 그 밖에 캘리포니아 토종인 진모기, 쿨렉스 역시 늘어났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 모기는 지난 수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개체수가 줄어왔지만 역시 허리케인 힐러리 이후 2배나 늘어났습니다. 해충 방제 회사 오킨이 선정한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50대 도시 중 LA는 3년 연속 1위에 오를 정도로 여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새롭게 등장한 골칫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모기는 물론 쥐나 각종 병균을 옮기는 해충들 역시 개체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방역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의 84번 고속도로에서 고교 밴드를 태운 버스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고속도로에 대형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굴러 나무 사이에 전복돼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사고로 성인 최소 2명이 숨지고 성인 2명과 학생 16명 등 18명이 입원한 상태로 최소 5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고교밴드 학생들을 태우고 펜실베니아주의 한 뮤직 캠프장으로 가던 중 펜실베니아주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들은 응급차와 헬기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사고가 버스의 앞바퀴 불량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남부 국경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지대의 재난 선포를 갱신했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국경 순찰대 예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종료 직후인 6월 99,500여 명과 비교해 7월 13만 2천여 명과 8월 17만 7천여 명 등 급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월경 포인트 중 하나인 멕시코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인근 미국 텍사스 이글패스에는 최근 하루에만 9,000명 가까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세 소년을 포함한 2명이 익사한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상대로 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이들의 급증으로 우리 지역이 임박한 재난 위협에 놓여 있다며 2021년 5월 31일 국경지대에 내린 재난 선포를 전날 갱신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교량 중 한 곳은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등 다른 국경 도시에도 이민자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와 덩달아 멕시코에서 거주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와 미국 국경순찰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8월 한 달 멕시코 난민 신청자 수는 11,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 구간을 1월에서 8월까지 확장하면 99,8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는 작년 1년간 전체 신청자 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2013년 이래로 최다 신청자를 기록한 해는 지난 2021년 12만 9,768명이었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은 주로 과테말라 접경 남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와 팔렌케에서만 신청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멕시코 이민당국은 중남미 이민자 유입이 미국으로 향하는 경로의 여러 지점에서 정부의 수용 한계를 압도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멕시코 이민청과 난민 임시거주지 곳곳에서는 더 나은 임시거주 환경을 요구하거나 더 신속한
더 신속한 서류 처리를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멕시코시티 한 중심도로에서 이민자들이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앞서 지난 18일에는 남부에서 이주민 수천 명이 코마르에 한꺼번에 들어가려다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 반면 한인 서류 미비자는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한인 서류 미비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3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체자 수는 지난 2014년에 2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비하면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추산치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2%대에서 2021년 1%대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한인 불체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도 상당폭 줄어들어 올해의 경우 지난 12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했고 2년 전에 비하면 37% 줄었습니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출신국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은 12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는 멕시코로 520만 3천 명에 달했는데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의 4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2위는 과테말라로 78만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도, 필리핀,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서류 미비자는 총 120만 4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총 서류 미비자 추산치는 1,120만 명으로 2019년에 1,100만 명에서 20만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1위인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전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 출신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MPI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10년 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770만 명과 비교하면 32% 줄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3%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92살인 미디어 재벌 루퍼스 머독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회사 경영은 장남에게 승계했습니다. 미디어 거물 머독 회장이 경영을 시작한 지 70년 만에 일선에서 손을 뗍니다. 뉴스코프 공동회장직인 장남 라크먼 머독이 직위를 승계받고 단독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머독은 직원들에게 평생 뉴스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쫓으면서 하루를 보냈고 앞으로도 이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됐다고 밝히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사임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머독은 22살 부친의 사망으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물려받은 후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37살 때 영국으로 진출해 뉴스 오브 더 월드와 선 등 타블로이드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진출 후에는 팍스뉴스를 비롯해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등도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의 수장이 됐습니다. 현재 머독이 회장으로 있는 뉴스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 세부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레거시 칩으로 불리는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공개됐던 잠정안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점검 주기와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등에서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영역은 중국의 접근을 막겠지만 일상적 기업 활동은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But at the same time, there's business we can do. 우리 기업들 가운데는 미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한국 기업들은 1년 동안 예외를 뒀던 조치의 연장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제 예외 조치의 시한이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추가 연장 요구에 관한 미국 측 최종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 의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셧다운 지침을 각 연방기관에 배포하는 등 잠재적인 셧다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조만간 공식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 CNN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필수적인 정부 기능은 멈추기 위한 표준 절차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달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출근은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휴가를 가게 돼 여권국, 이민국 등 부분 폐쇄가 이뤄지게 됩니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이 빚어지며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재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셧다운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2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달까지 12개의 연방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주, 공화 양당 대립으로 셧다운 위기를 맞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보수 강경파와 지도부 간 내홍을 겪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결됐는데 이로 인해 증시는 흔들리고 채권 금리는 치솟았는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된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5주 최저치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5주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 S&P 500은 8주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는 내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이제 하락한 주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늘까지 4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4일 연속 떨어졌던 거가 5월 초 이후니까 지금 한 4개월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 드문 희귀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일 연속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8월 마지막 주죠. 8월 마지막 주에 장이 3대 지수가 나란히 폭등을 하면서 엄청 올랐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진짜 실패한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9월 그 점도표 결과가 나오면서 6월과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11월 금리 인상 그에 대한 그 예상도 비슷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과
또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을 짓누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이제 패닉 셀링, 이제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6년 최고치, 또 2년 만기는 17년 최고치까지 완전히 이제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이번에 이제 금리는 동결을 시켰지만 예상대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매파적 입장에서 발언들을 쏟아져 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경우는 2%를 재강조했습니다. 뭐 전혀 바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까지 끌어내린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년 목표 최저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4.6%였었는데 이제 5.1%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5.1%로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한 0.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있는 걸로 이제 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혹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너무 섣부른 기대감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3월 달부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좀 더 푸시백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보면은 최근 들어서 10개월 최고치로 지금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제 고유가죠.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착륙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불안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악재가 터져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웬만한 것들이 다 이제 악재로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이번 주에 연준에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거나 약간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넘겨놓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식의 분위기를 갔으면은 장은 폭등을 했었고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엄청난 바잉으로 이제 올렸지만 완전히 이제 반대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는 얘기죠. 시장 예측은 뭐 이제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들도 하고는 있지만 일단 11월 FOMC 회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1월까지 봤을 때는 이제 패드워치를 봤을 때로 동결 가능성은 여전히 73%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가능성은 27%니까 동결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58%예요. 그리고 인상 가능성이 42%니까 거의 반반이라는 얘기죠.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12월 달 높아지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불안감이 조장되고 있는데 항상 투자 심리가 최근 들어서는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투자 심리가 탄탄하다고 치면은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너무 중립 입장에서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면은 금방 매도 심리가 자극되고 또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거는 상당히 더디게 가거나 힘들게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시장의 불안감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